고객들 중에서 대표이신 분들 공장하고 사업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 지금 경매시장에서 가장 핫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경매라는 꽃을 선물했으니 은행에서 낙찰가의 90%를 주기 때문에 지금 경매시장에서 가장 핫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왜 이렇게 다가구는 제가 1년에 많이 봐야 서울의 경우에 5, 6개도 안 나왔는데 지금은 한 달에 20개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건이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금리가 오르기 전에 이 물건의 건축업자들이 다 지어서 전세를 엄청 비싸게, 신축이라는 이름으로 엄청 비싸게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물건의 가치는 32억인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전세 보증금이 30억이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러면 전세를 다 채워놓으면은 이자를 낼 돈이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15억 얼마 이자 못 내는 거야. 3회차까지 못 내면 바로 경매. 그런 물건들이 지금 경매 시장에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태껏 저는 뭐 IMF 때나 일본 사태 때 경매를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제가 경매를 한 10몇 년 사이에 지금 수익형 부동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있고, 두 번째는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라는 거는 제조업을 비롯해서 경기가 악하게 되면 그 망하는 거잖아. 망한 물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자, 여기 보면 1회 유찰돼서 다 70%죠. 경기도니까. 요거 49% 되는 거. 49% 되는 거는 낙찰받아도 좋고, NPL을 활용해도 좋고, 요런 물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물건을 골라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거를 이제, 앞에는 내가 비즈니스를 활용하기 위한 경매고, 이거는 뼈와 살이 되는 나의 얘기입니다. 나도 경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나도 경매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 아까 말한 대로 경매 사이트 회원가입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돈 보고 싶은 사람은 돈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경매 사이트는 두 가지예요. 무료 사이트가 있고 유료 사이트가 있는데, 무료하고 다른 거는, 유료 사이트는 어느 정도 권리 분석을 해줍니다.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물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낯설어요. 경매 물건 들어가면 이게 뭘 말해? 아파트는 쉽지. 근데 다른 거 아까 말한 수익형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물건을 계속 보다 보면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안목이 생깁니다. 물건을 보는 안목이 살 때까지 물건을 보다가 딱 꽂히는 물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사진빨, 화장빨 다 있죠.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사진빨이 있는 게 사진빨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실제로 봤더니 사진보다 훨씬 좋은 물건이 있고 나쁜 물건이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보러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끄시면 안 돼.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스텝을 한 달만 해보시면, 그냥 사이트 검색하는 것도 시작해서, 이 물건 가치가 맨 처음에는 한 10억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얘는 뭐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뭐 한 8억 정도네. 이렇게 감각을 키우셔야 되고, 그 감각을 갖고 계시면 부동산 전반 시장도 볼 수 있으세요. 뉴스를 봐도 야, 물건이 이런 거구나.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객의 자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경매를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 말 되게 어렵죠.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면은, 경매는 아까 권리하자가 문제된다 그랬죠. 권리하자라는 건 뭐냐면, 법원에서 판매하는 대신에 일반 매매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근저당권 가압류가 있으면 이 해당 사람이 서류를 줘야만이 그거를 주말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 이유는 어떤 서류를 내지 않아도 촉탁으로 법원에서 전부 다 없애줍니다. 그 X표를 쫙 해놨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언제인지를 날짜까지 사실 보셔야 되고, 여기 보면은 2020년 4월 29일로 돼 있죠.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에서 가장 큰 권리. 이것만 하나 알아도 경매의 한 70%는 아는 거고, 일반 법원에도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법원에도 표시돼 있고 모든 사이트 포함되어 있는데, 단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의 소유권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뭐 가처분 이내 다른 게 있으면 그거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고, 말소 기준 권리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다음 편지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말소 기준을 보면은 임대차 내역에 얘는 비어 있죠. 비어 있으면 이건 소유자가 사는 거예요. 소유자는 아까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미상이라는 게 누가 살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소유자가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없고, 두 번째 여기는 최아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죠. 최아영은 2023년 4월 4일이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배당이잖아. 그럼 얘는 이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면 누구?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은 어떻게 된다? 낙찰자가 인수한다.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을 신청했으면 먼저 이 배당 신청 선순위자들은 법원에서 먼저 받아가요. 근데 법원에서 다 못 받아가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낙찰자가 또 인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많이 경험 안 했으니까 선순위 임차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저희도 선순위 임차에 있는 거가 특별하지 않은 이상 고객을 모시고 입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찝찝해 하세요. 혹시 다 못 받아서 내가 인수받으면 어떻게 하니까 그거는 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보실 때 아까 하처럼 유찰된 거 위주로 보세요. 보실 때 유찰된 거를 보시는데 유찰된 이유가 뭔지는 한번 파악해 보세요. 했을 때 아까 선순위 임차인이어서 그런 건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은 전세 사기로 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임차인들이 넣는데 임차인들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선순위 거를 주고 나면 시세보다 더 비싸게 받는 낙찰꼴이 되기 때문에 현재 법원에는 이게 1%인 것도 있어요. 아까 내가 64, 49 했죠? 떨어지다 못해 1%도 있어요. 1% 진행이 됩니다. 고객들 중에서 대표이신 분들, 공장하고 사업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하고 다르게 공장은 나라에서 사업을 잘하라고 경락자금 대출을 90%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하고 취득세만 낼 것만 있으면 공장을 하면 되고, 제가 참 공장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그동안 월세 내고 공장에 있었던 걸 너무들 많이 후회하신다고. 그 월세 낼 돈으로 이자를 내고 내가 공장을 가졌더라면 나는 저렇게 부자가 됐을 텐데 내가 너무 바보였다고 후회하시는 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월세를 내고 계시다면 그 월세를 대출을 내서 이자를 내셔서 토지 플러스 건물이 가격이 상승해서 부를 창출하시라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봤다고. 조금만 더 일찍 했어도 내가 훨씬 더 그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게 NPL을 활용한 경우 운영자금까지 마련 가능. NPL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들으셨군요. NPL은 뭐냐면은 부실채권인데요. 부실채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좀 전문가 분야인데 뭐냐면 아까 3개월만 돈을 안 내면 부실채권은 분류가 된다 했죠. 그러면 그 부실채권을 IMF 때는 은행이 전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은행이 그러게 하면 자기 자본이 BIS를 낮춰지면, 그래서 왜 서울은행도 망하고 무슨 은행도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IMF 이후에 이 부실채권들을 전부 다 모아서 유동화 회사를 만들었어요. 한국 유암코라고 연화자신을 만들어서, 그러면 걔들이 그거를 통키로 갖고 몇 조 원에 되는 그 채권을 갖고 와서 그 채권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경매를 넘겨서 수익을 남깁니다. 그랬을 때 물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낙찰가 90% 준다 그랬죠. 다른 거 비해 많잖아. 근데 실제로 경기가 악화가 되면 낙찰가가 60%, 70% 떨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100억짜리 감정가의 채권이 100억이 있다고 계산합시다. 100억의 채권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50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경매회사는 그 유동화사에 전화해서 100억을 갖고 있는 채권을 내가 사고 싶다. 그리고 사게 되면은 사게 되면 100억에 되는 살 때 100억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80억을 사고 싶다. 라고 딜의 성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80억을 사갖고 와서 경매에다가 내가 100억을 써요.
입찰에서 100억을 쓰면 100억이 낙찰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낙찰가의 90%를 주기 때문에 90억을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갭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억이죠. 그러면 20억은 다시 그 유동회사부터 백으로 받아서 그 20억을 운영자금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장만이 가능한 재테크 방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객님이 공장도 사고 싶고 공장을 사게 되면 내가 거기다가 기계도 넣어야 되고 해서 운영자금이 없어. 그러면 NPL 방식으로 공장을 낙찰 받으시면 운영자금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NPL만 기억하시고 이거 너무 좀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직접 출장 가서 브리핑하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NPL 한번 해보실래요? NPL? 예, NPL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낙찰받고 팔고 또 낙찰받고 팔고 이게 뭐냐면은 경매 물건은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것도 있지만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거는 등기부 등본에 표시돼 있지 않지만 물건을 조사해 가보면 유치권 현수막 쫙 있고.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보고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물건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요.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유치권이면 막 덜덜 떨어요. 무조건 뭐 깡패들이 와서 뭐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근데 이렇게 복잡한 권리를 유찰이 많이 된 거는 저희처럼 고난이도 수업을 강의를 한 사람, 그 권리를 분석한 사람은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권리를 치유하게 되면 당장이라도 아까 말한 김포에 있는 공장이 바로 그거예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를 치유했기 때문에 10억에 낙찰받은 게 30억의 가치로 상승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물건을 찾기 좀 오래 걸리고 그거를 낙찰받기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낙찰만 받게 되면 아까처럼 고수익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유형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고객한테 한번 딱 던져받아서 그 고객이 어떤 스타일인지에 맞춰서 맞춤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부동산 업계도 분야가 많아요. 중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처럼 하는 경매도 있고, 집을 짓는 시공사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보통 저희 업계에서는 경매를 부동산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꽃인 이유는 아까 말한 그 분야를 다 섭렵하고 거기에 권리 분석, 가치 분석을 다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꽃이라 하고 그래서 경매는 부동산의 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꽃을 넣은 거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꽃을 선물한 거예요. 경매라는 꽃을 선물했으니 그 꽃을 여러분이 고객을 찾아갈 때 경매라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쁜 꽃을 들고 고객을 찾아서 고객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선물을 한다고 마음으로 하고 가보면은 굉장히 즐겁고 훨씬 더 말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고객들은 돈 버는 얘기를 하면 가장 좋아한다. 돈 버는 얘기, 중개 얘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싼 물건이 나와 있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여서서 올해 계약서 지금 현재 계약하기 힘드시죠? 경기 안 좋아서 힘드시죠? 파이팅 하셔서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경매라는 무기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많은 계약서 따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